자, 지금 오늘 또 많은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지금이야 저쪽에서 조롱하고 막 그렇잖아요. 뭘 먹네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당대표까지 나서서 저러고 있잖아요. 시간 지나보십시오. 나중에 이런 헤드라인 나올 거예요. 승부사 이재명, 뭐 민심 통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저는 이게 제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 탄핵의 시작이라고 봐요. 이럴 때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저쪽 당대표도 좀 찾아와서 위로도 좀 하고 국회에서 얼굴 좀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배만도 못한 수준의 그 조롱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망하는 건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저는 이제 어제 오늘 찾아온 사람 중에 가장 큰 의미는 이해찬 전 대표였다고 생각해요. 이해찬 전 대표가 딱 나타남으로써 무게중심이 확 잡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진짜 이해찬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 스승이자 은인이라고 보아도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어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해찬 대표 인터뷰가 있어요. 영상이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를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니까 설렁탕이라고 그래. 왜 설렁탕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아이고. 그것처럼 그만큼 본인은 이재명 대표를 좋아한다 이런 의미기도 하고 네. 이해찬 대표의 결에 제일 맞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를테면 정치적 아버지인데 저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단식을 하고 있는 장면에 찾아와서 한껏 기를 쏟아 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 세력들한테 뭉치라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는 조금 전까지 안 좋다 왔는데요. 어휴, 우리가 화면에서 본 것보다 얼굴이 너무 많이 안 좋으세요. 너무 안 좋으시고, 그리고 보온병, 그 직접 뚜껑 열어서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냥 따뜻한 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오늘도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정말 징그럽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드시고 있는 그 유리병, 거기에 보온병. 그러니까 유리병 말고 저기 소금 들어있는 병이 있는데 아, 그거 바로 옆에 있어요. 소음이에요. 그거를 네. 후춧가루라고 선동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제품까지 지금 공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라고 네네. 주겸이라고 하는데 네.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도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저 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같이 앉아주면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나요. 그거 김진표 등 또 지금은 이제 오늘 전해철 의원도 왔는데 저런 방식으로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렇죠. 윤석열의 폭정이 100이면 본인들이 이재명 싫어하는 건 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외계인이 쳐들어왔는데 지지고 볶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한 방에 뭐랄까 전해철 의원에 대한 뭐 의심이나 미움도 많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라고 하는 본질이거든요. 많이 사라지진 않고 조금 사라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네, 다행입니다. 아까 이경 대변인이 봤다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저거예요 지금 오늘 찍은 거예요. 그 가까이서 보면 더 힘들어 보이세요. 네. 네, 이재명 대표님이 계속 띄워주세요. 이렇게까지 단식을 결심하신 게 결국은 윤석열 정권과 싸우자는 큰 뜻도 있지만 민주당 하나로 뭉치자라는 그게 더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이해찬 전 대표가 하셨다는 말씀, 헌법 체계 무너졌다라는 말 너무 공감이 갑니다. 지금 탄핵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지금 홍범도함 이름 바꾸겠다 이런 얘기하는 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나라가 망하거나 독재자가 들어섰을 때나 함정의 이름을 바꾸는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나라를 일본에 내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심정을 국민들이 모욕감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자체가 너무 독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탄핵을 꼭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뭐 이미 우리 새날에서는 말씀을 했겠지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안 만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야당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아직도 그래요. 왜 단식하느냐 이 방송을 아직도 하고요. 또 제가 너무 속상했던 것은 그래도 우리 쪽 진영이라고 했던 프로그램
조차도 라디오 프로그램 다 포함해서조차도 거기 민주진영을 그래도 민주당을 민주당 시각에서 얘기했던 평론가들조차도 이걸 되게 애매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회주의자여서 그래요.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세 개잖아요. 민생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민께 사과하라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핵폐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대통령 입으로 말하라 이겁니다. 세 번째는 개각을 단행해라. 그리고 제대로 좀 국정 쇄신해서 일 좀 잘해라. 이거 세 가지거든요.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숨어있지 말고 앞에 나와서 얘기해라. 근데 이거 간단한 이 명확한 명료한 이걸 가지고 아니 우리 쪽 진영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일부이고요.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지금 윤석열과 싸우는 단일 대우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일부 기회주의자들은 전 정말로 싫어해요. 그러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맞아요. 어떻게 무슨 일자리 한번 이제 안 잃어보려고 그러니까 뭔가 사악한 짓 하는 것들. 어떤 기자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쪽 측에서 얘기했던 기자, 그 기자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민주당에 지금 당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민주당 사람이 자기도 본인이 왜 이것을 이렇게 단식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군지는 알지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를 가져와서 그 전체인 양 이야기하는 건 그렇고요. 민주당에 지금 저 많은 분들이 뭉쳐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 주권 국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행태들이 보인다. 이해찬 대표하고의 이야기였고요. 연성 독재로 가는 단계다. 이게 뭐냐면 그쵸. 이 경성 독재라는 게 있어요. 총칼로? 군사 독재처럼 그렇죠. 총칼로 하는 거. 연성 독재는 문민 독재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군사 정권은 아니지만 실제로 검사를 동원한 연성 검사 독재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고요. 맞아요. 방송을 장악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지금 어젯밤에 그 2차 촛불문화제가 또 있었죠. 저 국회라는 공간 자체가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시청 등에서 하는 집회랑은 좀 많이 다르긴 하는데 어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옆에 자기 지역구의 지지자들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소극적이던 사람들도 저 집회에 이제 자기 지역구 분들 이제 모시고 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가 아직 기력이 있을 때 조만간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기력을 잃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있을 때 지금 어제도 보면 그 집회에서 모든 구호가 탄핵이었어요. 네. 뭐라고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제가 주말 집회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뭘 주제라면 다 안 해. 이게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알고 있고 이따가 뭐 박정훈 대령 이야기할 때 오늘 서른 의원이 한 이야기도 좀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실제로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저 말의 딱 의미는 탄핵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인데 탄핵감이 아니면 뭡니까? 분명히 탄핵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요 7시에 저 촛불 집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깝게 사시는 분들은 가시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주말에 꼭 올라와 주세요.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촛불 집회에 수십만 명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7시 집회 사회는 제가 봅니다. 그래요? 네. 방송 마치고 바로 뛰어가야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빨리 시작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 단식 5일차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단식 천막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쩌면 일상에 치여 바삐 지낼 때보다 더 깊은 고견에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말씀이 밥보다 더 든든해지는 기분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생존 그 자체가 힘겨운 국민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빚에 쪼들려 생활을 영위하기조차 어려운 국민들이 도처에서 신음하고 미래가 암울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합니다. 그분들의 고통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싸워야지 단식하면 되겠느냐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책무는 결코 져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의 더 큰 책무는 국민이 겪는 절망감에 공감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을 포기한 정권과 야당으로서의 제도적 한계,
나아가 협치가 실종된 전국까지 막아내고 지켜내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려면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것만으론 국민의 절박한 삶과 끓어오르는 외침에 응답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우산을 나눠주는 것이 통치라면 우산이 부족할 때 함께 비 맞는 것이 정치입니다. 힘든 사람 곁에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겠습니다. 국민의 절박한 삶과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을 찾으시려면 저 위가 아니라 바로 옆을 보십시오. 때로 흔들리고 지치더라도 오직 국민만 믿고 가야 할 길을 가겠습니다. 예. 살신성인이라고 봐도 되겠죠. 살신성인이라는 사람 앞에 최소한 조롱하는 저 일베오바도 같은 정권 말고 같은 지지층 여러분들께서는 이재명 대표 믿고 단일 대우로 만들면 이겨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어르신 분들 오셔가지고 많이 우셨어요.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진짜 절박한 국민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글을 저도 페이스북에서 보면서 어제 국민 겪는 절망에 공감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2년 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역에서 많은 분들 만나보면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자영업자들이 많잖아요. OECD 국가 35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6위예요. 그렇게 많습니다. 자영업자가 20%가 훨씬 넘는데 지금 대출이요. 이자가 2% 3%대에서 2배, 6%, 7%대로 올랐대요. 근데 폐업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폐업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대출한 걸 일시 상환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정말 죽을 힘을 버티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여기에 발언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이 노조 탄압하고 이재명 수사하고 하면서 지지율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잖아요. 윤석열이 10주 동안 7%가 빠졌습니다. 저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지율로는. 그러니까 10주 전에 42%였던 게 35%가 됐잖아요. 그래프 한번 보여줘봐요. 빠질만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런 식으로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네.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앞에 10주 전에 부정평가가 55이던 게 61로 올라갔잖아요. 저거는 되돌리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슈마다 1% 2%씩 빠졌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빼고 있는 거거든. 저 조금만 더 가면 탄핵으로 갑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 지지율 내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박근혜가 탄핵 직전에 지지율이 30%였다고. 그때 네. 내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정말 콘크리트네. 그때 우리도 방송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네. 그러다가 한번 뚝이 딱 무너지잖아요. 그럼 지지율이 갑자기 빠지기 시작해서 10%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지금 저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그걸 몰라요. 장기간으로 쭉 보면 자기 발이 썩어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걸을 수 있지. 쩔뚝거리면서. 나중에 못 걷게 된다고요.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죠. 한번 뜨거운 맛을 봐야지. 그래도 정신 못 차릴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슈가 하나 둘씩 터지면서 우리가 있잖아. 마일리지가 엄청 쌓인다. 이슈로 덮는다.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저런 식으로 0.5, 1%씩 빠지기 시작해서 점점점 고착화되는 거죠. 저 그래프의 10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아 윤석열 탄핵 되겠구나가 안 보여요? 보이죠. 윤석열이 지금은 뭘 잘해도 이제 잘했다는 느낌이 안 드는 데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슈로 이슈를 덮는 게 사실 모든 분야를 다 하나씩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 부동산 문제에 예민하신 분들, 교육 문제에 예민하신 분들, 역사 문제에 예민하신 분들을 다 등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가야 할 길은 탄핵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거요. 한 방에 뒤집겠다는 전략이거든요. 총선 때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 윤석열 정권에 국민들이 지지보냈다. 요거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겠냐고. 왜냐하면 이런 정권 없었거든.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얻으려면 윤석열 지지율이 내가 봤을 때는 50% 이상이 나와줘야 그렇게 될까 말까요. 지금 그 목표치에서 15% 떨어지는 거고 이준석도 거짓말하는 거야. 45% 정도 나오면 윤석열이가 이긴다고? 물론 이길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윤석열이 원하는 식의 총선 결과가 나오려면 50% 이상을 상시적으로 1년 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윤석열 임기 못 채우고 저는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또 저한테 많이 연락 주셨던 분들 중에 하나가 이미 뭐 우리 많이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 있잖아요. 이거 사진을 그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안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그런 게 뭐냐면 야, 삼중수소가 내가 먹는 바나나가 6,100베크렐인데 뭐 1리터? 1리터에 1,500베크렐밖에 안 된다고 웃기는 소리 한다고 자기 이제 윤석열 찍어도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국민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탄핵감이 아니면 뭐가 탄핵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제 정의구현 사죄단도 왔었죠. 네. 신식민지 시대가 도래했다. 저거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죠. 일본 놈이 대통령 됐다 이런 거죠. 일본 놈이 총독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이런 표현도 있죠. 윤석열의 말과 행동이야말로 폐악질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거친 표현이 다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도 탄핵이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연설한 저 서영교 최고도 탄핵이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애매한 순간에 마이크를 넘기잖아요. 그럼 객석에서 계속 탄핵 외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자글자글 끓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근데 국회의원들 입에서는 그럼 탄핵이란 말이 왜 안 나오면 안 되는지 이따가 나온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하자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사즉생 생즉사가 굉장히 대비되는 말인 거고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가서 사측생 생즉사를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일시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드시겠지만 이게 사는 길입니다. 어떤 유도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죽기 살기로 싸웠더니 졌고 죽기로 싸웠더니 이겼다고. 지금 우리가 그럴 정신을 가질 때이죠. 윤석열은 지금 자기가 알량하게 자기가 살려고 친일하고 미국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모든 걸 다 내주고 있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그러면 우리 속된 말로 그럼 뒤집니다. 중도 못하고 그냥 뒤지는 거예요. 내가 죽기로 싸우고 있으면 이재명 대표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헤드라인. 이재명의 승부수 통했다. 뭐 총선 압승 또는 뭐 윤석열 탄핵 이런 식의 헤드라인 나올 때가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아까 그 이경 대변인 이야기한 평론가들처럼 기회주의적인 건 말고요. 그럼 그 새끼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진짜 나쁜 새끼들인데. 그 몇몇 다른 새끼들 방법이 있냐고. 몇몇 새끼들 물어보려고요. 진짜로 만나면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냐고 물어봐요. 지금 국회에서 뭘 해도 윤석열이 다 쌩까버리고 21대 총선까지 이 머리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 국회 의석 다수당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있냐고. 당대표가 나서가지고 자기 내장 갉아먹으면서 지금 단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 번쯤 맞고 동조 단식을 못할 망정 어디 나가가지고 그 가벼운 입을 씹으리고 있어. 아니 민생법안 처리하자고 해도 상임위에도 나오지도 않고요. 우리가 뭐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본인들이 직접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윤석열은 즉사합니다. 생즉사. 왜요? 내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윤석열은 즉사한다니까요. 생즉사. 시원합니다. 아이씨, 내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옆에 가서 앉지를 못했어. 극좌 유튜브 옆에 앉혔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아유 언론 보도 나올 텐데 그러면. 그러니까요. 자. 어쨌건 희망 호프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